팩트TV와 고발뉴스가 함께 보내드리는 현장 생중계, 오늘 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입니다. 네, 저는 팩트TV의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제 그 인사마저 저희는 잃어버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네.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고대 대자보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인사를 드려도 부끄럽네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우리가 안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었던 마지막 유효 기간이 그때였던 것이 아닌가. 이제는 안녕들 하시냐고도 못 묻는, 그냥 바라보고 살아있음을 감사히 여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가요? 자, 이제 벌써 일주일인데 오늘도 저희는 과연 희망은 있는가? 어제에 이어서 그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약속드린 대로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눈물겹지만 저희가 찾은 오늘 하나의 희망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늘도 많은 특종 발로 뛰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공중파와 케이블에는 나오지 않는 이 세월호 사태의 진실한 특종 보도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발굴해낸 눈물 같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재난사고 어쩔 수 없었다. 무능해서 어쩔 수 없었다. 아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돈이 많이 들어 어쩔 수 없었다. 지위가 높으신 분이라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어쩔 수 없었다. 세월호는 소시민의 거울상이다. 책임을 다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결국에 이기적인 것들은 살아남았다. 나는 이 나라에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억울하고 분하다. 박근혜 대통령, 지휘고와 막론하고 단계별로 책임을 묻겠다. 선장은 무기징역,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직업에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게 맞느냐고 먼저 묻고 싶다. 1년 비정규직으로 목숨 걸고 일한다는 말부터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몇백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업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사회를, 무책임한 사회를 만든 우리가 그 1년 계약직 선장에게 책임에 대해 묻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 전가이며 책임 회피는 아닌지. 세월 따위로 이 많은 사람들 보내려니 마음이 아려온다. 또 내가 이런 참담한 세월을 몇십 년 보내려니 착잡한 마음이 끝까지 올라온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한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낸 눈물 속에서 여러분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희망을 나눠보시라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오창석 아나운서도 눈이 그냥 밝아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 모니터가 안 보여요. 저희는 뭐 그냥 조그만 카메라 2대 놓고 저희 모니터도 제대로 없고 이어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댓글들 올라오는군요, 여러분. 네. 그래요. 지금 저희가 나눌 수 있는 희망은 눈물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들 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는 바로 이 뒤가 지금은 배가 지나가지 않습니다만은 해경이 거의 몇 시간, 요즘에는 시신을 가득 싣고 저희 뒤에 있는 팽목항 시신 안치, 시신 확인소로 모여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시신들이 많이 밀려와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것, 희망이라는 이름의 눈물밖에는 지금 없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들의 눈물이 모일 때 저희는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뉴스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민간 잠수팀이 전원 철수했다 하는 그런 소식, 저희 고발뉴스 팩트TV가 가장 먼저
트위터를 통해서 그리고 네. 저희가 열려있는 생방송 하단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한국수중대전본부의 김영기 본부장의 인터뷰를 저희가 가장 먼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먼저 이 기자회견 인터뷰 내용 보시고 저희가 또 후속 보도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니 근데 그 뭐 해경이랑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제 분리수는 일이 있다는 거는 생존자 확인, 사체하는 거 있잖아요. 생존자 확인을 위해서 그 침몰선을 가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지금 와라 가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마지막에 갔는데 배가 그 바지선에 접안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좀 듣기 거북하게 욕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 그걸 듣고서 경찰이 우리 민간 우리 잠수 잠수부들이 가는데 그분들한테 안 좋은 언행을 한 거에 의해서 잠수부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사실 뭐 돈을 요구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게 그게 이제 너무 격분하고 그래갖고 그분들이 지금 모여서 바지선에서 지금 성명서를 발표할 거예요. 바지선이라고 하면 어느 바지선 말씀? 저쪽에 있는. 여기 저 법안돼 있는. 예, 저반. 성명서는 글쎄 그거는 모르겠고 내용은 그거 아마 거기서 아마 찍게 해줄 거예요. 그거 그냥.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현장에 있는 바지선이 하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바지선에 우리 민간 잠수부들이 올라가지도 못했나요? 접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접안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아주 좀 뭐랄까 듣기 거북한 언행을 해서 저도 이제 현재는 안 갔는데 다이버들이 그 굉장히 격앙이 있어갖고 그 경비함에 3012 경비함에서 좀 더 웅성웅성해서 나가자 이렇게 되고 유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유족들한테 우리가 필요 없으면 철수하는 걸로 지금 거기에 민간 잠수부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70분 정도가 있었어요. 세 개 팀이 있잖아요. 경찰, 군, 민간. 민간 70명 정도. 네. 예. 근데 바지선은 이를테면 민간이 쓰기 위해서 같이 쓰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거 민관군이 쓰기로 네. 만든 건데, 거기 과정에서 이제 그거는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이제 그 민간이 저희들이 할당해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단정, 고속단정을 타고서 8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6시간이요? 8시간.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 민간 잠수부들이 불만으로 제기하는 것들이 경찰이나 군이 일방적으로 작업을 주도하면서 민간한테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불만들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불평불만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표출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니 지금은 시기적으로 가장 구조하기 좋은 시기거든요. 지금이 물때가 그때 오늘 내일 모레 3일간에 그 생존자들을 시종자들을 구출하지 못하면은 시간이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민간 구조자들은 그걸 굉장히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려왔던 시간인데 그 시간을 놓치는 자체가 굉장히 안쓰러워서. 근데 경찰이나 군에 또 나름대로 설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 설명은 별다로 그 납득이 할 수 있는 설명이 있었으면은 그 다이버들이 70명이라는 다이버들이 그 얘기가 나왔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 확실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주 불쾌한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해명은 들은 사실이 없고. 그래서 해명을 뭐 와서 만나야겠다 그런데 민간 다이버들이 노코멘트 거절하고 우리 철수하자고 해서 철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렇게 해경이랑 구호 세력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나요? 그 이제 처음에는 뭐 때문에 시작이 됐는 거 아니 그게 이제 서로 간에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서로 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민간 잠수부 70분이 저쪽에 있는 바지선 위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봉사자들입니다.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들이죠. 여러분들 저 위험한 공간에 저 많은 지금 그 민간 다이버들을 만나봤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산소통에 한 30분 정도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가지고
10분을 내려가서 20분 안에 나와야 되는데 미로에 들어가면은 갇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배가 거꾸로, 그 좁은 통로를 가진 배가 거꾸로 돼서 막 부유물질이 떠다니면 미로에 갇혔을 경우에 못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마음이 급해지고 못 돌아오면 거기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분들은 더구나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엄선해서 70명을 선발한 겁니다. 전국에서. 그렇죠. 대부분 이분들이 뭐 군이나 경찰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거나 아주 전문 잠수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다니요. 이게 청와대부터 진도까지 그야말로 불소통의 이 도도한 강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오창석 아나운서? 일단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진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분들이 말씀했듯이 그 미로 같은 공간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정말 자신의 목숨을 그냥 내걸고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격한 언행을 했다든지 사실 다 같은 한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가 있으면 구조하고 싶고 시신이 있으면 또 모셔 나와야죠. 모셔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적으로 지휘 통제는 제대로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탓하거나 배척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휘 책임을 못 지면서 남탓만 하는 네. 그런 문제. 지금 청와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천만에. 저희가 여기서 많은 기자들, 외신 기자들에게도 같은 그런 문제의식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 나라는 남탓만 하는 건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자기 탓인데.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시사인에 또 이런 좋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시스템이 방금 보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진도까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가운데 최종 책임자는 자신의 책임을 말하는 대신에 책임질 사람에 대한 색출 의지를 과시하는 거야. 자, 책임질 사람 누군지 한번 색출해봐. 자, 경찰, 검찰, 너희들 내 말 잘 듣지? 가서 데려와. 압수수색하고 뭔가 우리가 책임질 사람을 열심히 찾는 모습을 보여줘. 그래야 내 책임을 안 물을 테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색출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는 단죄자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하였다. 침몰하는 시스템 속에서 대통령은 그렇게 가장 먼저 탈출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 네, 우리 구조 당국 해명이 좀 나왔나 봐요. 네.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한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 민간 다이버들 빠진 것은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한 것이다. 이러고 또 피해자들에게 역시나 공을, 책임 전가를. 네, 또 넘겼습니다. 뭐 이후에 속보 나오는 대로 여러분 밤늦게라도 달려가서 저희가 또 내일 가장 먼저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 진도의 진실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참 많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밤을 새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 준비한 내용도 간단하게 좀 맛배기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인의 진실. 자, 지금 뭐 이야기들이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이빙벨. 네. 다이빙벨 어제 제가 이종인 대표와 함께 바지선 타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직접 보셨죠? 그럼요. 경찰이 허락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해경은 거짓말이라고 했고 허락한 바 없다고 그랬고요. 오늘 또 범정부 대변인도, 그분도 높은 사람인데 네. 자기들 그 바지선 가라고 한 적 없다는 겁니다. 자, 거짓말 저희가 철저하게 뭐 말로 안 하고요. 오늘은 동영상으로 저희가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이종인 씨 자기가 사재 1억 5천만 원을 털어서 부인 송옥숙 씨가 정말 나중에 더 늙으면 쓰려고 아껴놓은 이런 걸 노잣돈이라고 그러죠. 네. 아껴놓은 진짜 귀한 비상금인데 그거를 받아서 결제를 이미 다 해줬답니다. 요즘에는 구하기 어려워서 선결제를 안 해주면 바지선이든 장비를 빌려올 수가 없대요. 그리고 자기 직원들 다 데리고 왔고, 그리고 한 10명에 달하는 다이버들까지 다 섭외를 해왔거든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는데, 글쎄요. 좀 많이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네. 오늘,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늙은, 기네스북이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공식 기록, 뭐, 심해 300m가 넘는 잠수, 그 다음 해저 동굴, 탐험, 이런 거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럼요. 늙은 잠수부가 오늘 떠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절규를 했습니다. 그 절규의 단독 인터뷰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런가 하면 다이빙 벨이라고 하는 물건이 뭔지 몰라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구 쪽에 있는 분들 같은데, 네. 저희가 그 다이빙 벨을 둘러싼 오해와 오보, 그리고 조작, 그리고 진실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있었던 뉴스 한 몇 가지만 좀 뒤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입 닫는 교수들, 국정원이 입을 봉하고 있다. 네, 배후에 있다. 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 오창석 아나운서가 직접 확인 취재를 좀 했다면서요? 네.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실제로 저희가 촬영팀과 함께 목포 해양대로 지목된 정확하게 나와 있던 대학교를 찾아갔죠. 네, 목포로. 목포 해양대, 네. 그다음에 서울대, 부산 해양대. 부산 해양대, 네. 이런 곳에 있는 조선 해양 관련 전문가들이 TV에서 비판적인 멘트를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국정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해서 더 이상 네. 정부 책임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입을 봉하도록 한 것 같다는 기사가 오늘 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확인차 나서 봤는데 어땠습니까? 실제는 사실과 그 기사와 사실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희가 갔을 때 목포 해양대 측의 교수가 네. 해난 구조와 관련을 해서 말하기를 꺼려한다, 힘들어한다 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직접 가봐서 제가 목포 해양대 기획처장님과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인 답변인데요. 목포 해양대는 단과대가 작기 때문에 해난 구조에 대한 전문가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뭐가 충격적이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해난 구조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전문가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충격적이지까지는 않고 그냥 그렇군요. 놀랍긴 하네요. 근데 네. 자, 여하튼 아마도 이제 그 글을 작성한 기자가 그런 제보를 받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 쪽에서 그런 불편한 정부 책임론을 자극할 만한 인터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압력을 가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인터뷰가 나오니까. 네. 하지만 이 목포대 쪽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네. 자,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기자들이 열심히 기사를 쓰려고 하면 닫힌 입도 우리가 열 수 있지 않을까. 기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국정원에서는 뭐 그런 일 안 하면 비정상이겠죠. 부정선거도 앞장섰는데 국정원 저희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달걀 문제, 오늘 뭐 또 하루 종일 단연 SNS를 그야말로 들끓게 만들었던 뉴스인데, 네.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이 빈소에 가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죠. 해프닝이 아니라 여하튼 악행이 있었는데, 네. 막 울고 계신 학부모들한테 보좌관이 가서 저희 교육부 장관 오셨습니다. 교육부 장관 그랬더니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조선시대 암행어사 출두요도 아니고 그렇죠.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관행이니까. 네. 자, 관행임이 용서하는 나라야. 자, 이 체육관 바닥에 우리 학부모들,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데 네. 라면 먹는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팔거리에 라면을 이렇게 먹는. 의존용 의자를 가져와서. 그래서 오늘 청와대에서 자, 그 사망자 게시판 앞에서 사진 찍던 양반도 사표가 수리됐는데, 사실 저는 사표 수리보다 더 강력하게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월급이랑 퇴직금 같은 거 못 받아 먹게. 네. 자, 그런데 뭐 그분 오래 하셨으니까 많이 받아 드시겠죠. 근데 누군가 이 교육부 장관도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자가 질문했대요. 네. 좋은 질문이었죠. 당연히 그럼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 KBS 앵커 그리고 문화부장, 오전에 문화부장, 오후에는 대변인 하신 분 있죠. 네. 누구죠? 민경욱 씨가 네.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다.
쭈그려 앉아서 먹은 건데 팔걸이 의자 때문에 또 그게 사진이 찍히고 국민 정서상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다. 이해를 구하는 얘기를 했답니다. 사과를 해야죠. 당연히 사과를 네, 해야죠. 대변인이면 그 대통령의 입인데. 자, 라면에 계란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라. 네. 사발면 뭐 끓여 먹은 것도 아니고 사발면 물 타 먹은 건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거기 가서 먹을 생각이 납니까, 교육부 장관? 그리고 그걸 덮어줄 생각이 나요, 민경욱 씨? 100번 사죄해야죠. 그리고 충격적인 게 그 테이블이 원래는 구급약품을 쌓아두었던 테이블이래요. 그걸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라면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라면이 그렇게 급했어요? 밥이 넘어갈까요? 교육부 장관. 주무부처의 책임자인데 아이들 죽인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장관이면. 그렇죠. 그런 책임자가 거기서 라면이 참. 너무 자, 네. 지저분한 얘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저분한 거를 이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눈물을 통한 희망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준비한 저희 단독 뉴스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지금 참 이상합니다. 저 기저에서 이 수구의 정점과 어떤 정권의 핵심에서는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만원 씨가 뭐라고 그랬죠 또? 네, 제2의 5.18 반란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자, 계속.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새누리당 최고가 배후에 종북이 있다든가. 네. 뭐 계속 이 수구와 청와대 이 사이에 있는 이런 친정권적인 스피커들 그리고 뭐 정보 사이드에서 계속 뭔가 불안한 기운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눈물도 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네. 정부욕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 다이빙 벨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구조하기 위해 허락을 받고 나갔는데 돌아온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사안이죠. 사실이라면.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과 SNS에 계속 이 시비를 거는 그 달걀 세력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보시고 이 동영상 널리 좀 유포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현장 사정에 맞게끔 그러니까 벨이 들어가도 돼요? 예예 그건 지금 회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거 아까 내가 봤어. 예 그래서 최 박사 아마 저 전화 인사해서 될 겁니다. 최혁진 박사? 예예 그래서 최 박사 각 지금 일반인을 좀 하려고 하는 뭐가 좀 상황이 있는데 좋게요. 지금 저쪽에서 오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지고 출발시키고 지금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좀 문제가 좀 많아갖고 이제 뭐 가도 된다고 그러네. 예, 그래서 그 바지선을 설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대요. 네. 단, 기존에 바지선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 위해 요소나 서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만 서로 피해서 잘 협력이 된다고 그러면, 해경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해경 쪽에서는 이렇게, 알파 쪽에 작업을 해도 그런 장애 요소만 없다고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진행을 해도 되겠느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예, 일단 그쪽에서 이렇게 오케이를 했으니까 다시 확인해서 떨어지면 출발합니다. 예. 돌아가래요? 저 천진난만한 표정 보셨죠? 이정인 대표. 그 밤 11시,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12시 33분까지 11시간을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11시간을 기다려서 정말
힘겹게 최종적으로 승인 허가를 받은 겁니다. 바지선 떠나도 좋다. 아이처럼 너무나 웃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요. 라는 것인데. 밤새도록 11시간 동안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졸았어요. 10시간 동안 계속 저희가 카메라 2대 가지고 녹화를 했어요. 네. 저희는 우리 꼭 아이 데리고 나오자고. 그러면서 11시간 동안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서 자기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들어가겠다라고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한 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손 잡고 나오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저 허락을 받았을 때 저렇게 뛸 듯이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한테 3시간을, 바지선은 또 속도가 늦어요. 네. 통통 바지선을 타고 3시간 넘게 가가지고 도착해서 허탈하게 돌아왔을 때, 아, 정말 마지막 저희 가지고 있던 희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네. 도움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방금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음성 변조를 해드렸어요. 또 불편하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피해자 대표분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 들으셨죠? 해경도 기술력을, 다이빙 벨의 기술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살인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면서 안 넣었으니까. 네. 해외 조난 역사를 보면요, 거의 한 80년 전부터 계속 저런 사고가, 뭐 80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한 5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네. 저런 침몰 사고가 나면 저런 유사한 걸 다 넣어서 끄집어냈어요. 네.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저희가 이제 2가지 VCR을 더 추가로 준비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부상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950명의 전문 산악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나요? 아니죠. 여기 중턱까지 갔다가 또 힘들면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산소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다가 그 공격 캠프를 차려야 되겠습니까? 바닥입니까? 아니면 여기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그렇죠. 찾아야죠. 에베레스트산 정상 바로 아래다가 그냥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베이스 캠프, 공격 캠프를 차려야죠. 이게 바로 다이빙 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빨리 갔다 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죠. 쉬면서. 그냥 계속 갔다가 돌아오느라고 창문을 깨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안으로 쑥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안 됐지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산 사람 찾아올게요. 그게 구조잖아요, 구조. 시체 인양이 아니라. 자, 그런 요지입니다. 자, 2가지 VCR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늙은 세계적 수준의 잠수부. 그리고 그날이, 그저께 왔을 때 바로 그날이 알파 잠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그 회사를 24년째 운영했던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답니다. 그날 빚내서 온 거예요, 이분이. 살리고 싶었다. 늙은 잠수부의 눈물.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 철수하는 거예요? 네, 쳤어요. 뭐 해경이나 구조당국 쪽에서 좀 더 기다려달라, 뭐 다시 좀 투입 쪽으로 요청하는 그런 거 없었나요? 그건 얘기 따로 못 들었어요. 전혀요? 근데 이대로 가시는 거예요? 가야죠. 자, 이게 바로 다이빙 벨 세트인데요. 좌측에 보시는 것이 다이빙 벨이고요. 요게 함께 연동하는 2톤짜리 추입니다. 무게추. 그리고 요게 이쪽에 전력을 제공하는 발전기입니다. 이게 바로 다이빙 벨인데요. 간단합니다. 드럼통을 거꾸로 이렇게 놓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바로 압축 공기를 통해서 에어 포켓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의자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수 요원들이 앉아서 해저 특정 지점까지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내부에 이 정도까지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호흡기를 벗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냥 편히 쉴 수 있고요. 바로 사고 지점 위치까지 이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선내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용이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고가의 장비는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우리 이 대표 측의 설명에 따르면 벌써 남해 쪽에서 3번 정도 실전에 투입된 바 있는 그런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야지. 힘들어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우리가 방해가 되잖아요. 거기 기존 그 쳐 있는 거에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쳐 있는 그 바지, 우리 바지가 저기다 이거를 운영하려고 세팅을 하면 줄이 싸워서 줄이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막 하고. 끊어지려면 한 1년 정도 걸린다던데. 그럴 수도 있고, 그거 알잖아요. 그런 거. 다 아는 사람이 그래. 아니 근데 오늘 또 새로운 바지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건 안 끊어지게 또 놓으면 되지. 그건 안 끊어지고 이건 끊어지고. 이거는 또 선체에다 바짝 이렇게 놔야 되니까, 왜냐면 배를 운영하려면은 크레인이 바짝 이렇게 놔야 되니까 이거는 끊어질 수가 있고, 중요한 문제가 네. 10분 동안 들어가서 15분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벨 시스템 그 장치가 거기에 세팅이 되면 방해가 돼요. 아니 마음에 예. 없는 말씀 마시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일에 방해가 돼. 이게 설령 세팅이 돼서 한번 세팅이 되면 1시간 다이버가 들어가서 둘이 1시간 동안 아무 호흡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이 조류가 세더라도 그 암흑 속을 헤쳐가면서 촬영을 하고 통화하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어떤 그 자세한 그 상황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장비라도 10분, 15분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세팅을 못했어요. 자,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 사람이라도 생존자를 바랍니다. 근데 생존자를 사실 찾고 싶은 마음에 이제 다이빙 벨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던 것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왔던 거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생존자가 있다면 그냥 창문 옆에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처음부터 에어포켓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속까지 쫙 해서 갔었어야지. 그죠? 예. 근데 지금 수습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수습도 중요하지만 아니, 수습이라는 거는 나중 얘기고 원래 이게 구조 작업이잖아. 아직도 구조 작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구조 작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처음서부터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에어포켓이 지금도 남아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에어포켓이 어디에든지 있어요. 어떤 형태든 에어포켓은 있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그거는 내가 단정져서 얘기를 못해요. 에어포켓에 남아 있는 사람 구출하신 적 있으세요? 있죠. 며칠 만에? 시간으로 물론 이거하고 경우는 틀리지만 어차피 배가 뒤집혀서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을 27시간 그 전에 뭐 천안함 때는 내가 27시간이라고 그랬더니 누가 그걸 72시간이라고 잘못 듣고 내가 72시간이라고 잘못 얘기했구나. 근데 27시간 만에 이제 구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나와서 막 기진맥진 힘들었겠지만 나와서 뭐 거의 뭐 쓰러지고 뭐 죽을 정도로 막 이런 정도로 탈진해 있진 않았어요. 나와서 담배 하나 주십시오라고 담배를 달라고 그럴 정도의 어떤 판단력도 이런 게 있었을 정도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 같으면 우리가 아직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하잖아요. 잘 정부에서 하잖아요. 정부에서. 자, 지금 진짜 떠나시는 거예요? 네. 한 말씀만 남기고 가세요. 그럼. 막지는 못해요. 한마디로 개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를 막는 사람이 어떤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개 같아. 내 방송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한 명의 생존자 이름도 저희는 발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은 구조작전이지만 수장된 우리의 희망은 단 한 명의 이름으로도 건져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5일 만에 6일 되는 날 할 수 없이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다이빙 벨 또는 다른 이름의
시도들이 이어졌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항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 행복한 항구에는 희망을 위한 어떠한 수단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아, 마지막 한마디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네, 줄기차게 그냥 반호법으로 말씀을 하셨죠. 1시간 동안 구할 수 있는 장비인데, 10분, 15분 활동하는 그 해경에게 방해가 된다라고 떠나고 있습니다. 아, 무엇이 우선이 돼야 할까요, 진짜? 해경 측도 저게 그렇게 고가가 아닙니다. 270억 하는 것들도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저분이 직접 만든 거예요. 네. 만들어서 3번 정도 써먹었어요, 벌써. 고물이에요, 벌써. 저거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거 쓰려고 가져온 겁니다, 멀리서. 근데 인천에서 가져왔어요, 그것도. 근데 지금도 에어 포켓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 말씀은.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아이들이 세숫대야 뒤집어서 이렇게 놀 때도 아래 그 조그만 세숫대야 안에도 에어포켓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뻥꿀 하고 이렇게 거품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 큰 배입니다. 큰 배, 6,500톤인가 하는 큰 배인데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의 요만큼만 공간이 있어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 천안함의 진실이라고 하는 네. 그때 그랬었죠. 천안함 관련된 영화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진실을 말했다가 사실 완전히 찍힌 사람이죠, 저분은. 근데 제가 그 사고 지점까지 가는 바지선. 안에서 네. 계속 얘기를 나눴어요. 자기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차피 물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는 산답니다. 근데 할 말은 해야 됐기에 했대요. 천안함 진실 꼭 영화 보십시오. 그 영화에서 가장 멋있게 나오는 분도 저분이고 가장 큰 진실을 이야기한 분도 저분입니다. 자, 저희도 거의 23시간 동안 모든 과정을 2대 카메라로 나눠 찍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근사한 다큐, 해상 다큐 선물해 드릴게요. 아마도 그런 천안함의 진실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네. 이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아킬레스 건을 만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네.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CCTV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장비에는. 그래서 그 다이빙 벨 안에서 네. 밖과 얘기할 수 있고 영상이 위로 올라갑니다. 실시간으로. 그 어떤 영상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아마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또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빙 벨이 이런 그 천안함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이 정권의 아주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본 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이빙 벨 하나의 시도 아니겠습니까? 좋으면 쓰면 되고,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빙 벨 그래 쓰게 했어. 근데 이종인 씨 입장에서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만약에 그렇죠. 자기가 이 반대로 무릅쓰고 해경이 해경이 열어줬어. 바지선 설치해서 내려가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 건졌어. 그러면 이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부담 따위 생각 안 하고 사람 구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해경이고 제가 만약에 청와대면 아무것도 꿀릴 게 없으면 들어가. 그 대신 너 못 가져오면 너 죽어. 이렇게 할 거, 못 구하면 죽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왜 이랬을까? 자, 그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다 유속에 밀려서 떠내려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추가 2톤짜리잖아요. 예, 예. 2톤. 2톤이 어디서 작용하는 거예요? 밑에서. 아래서 끌어주는 예, 예, 거예요? 여기 거는 데가 있잖아. 이거는 몇 톤이에요? 3톤. 3톤짜리를 2톤짜리 추가 아래서 끌어주는군요. 예, 그 대신 이제 여기에 공기가 이제 채워지니까 네. 한 2톤 정도, 2톤, 거의 2톤 가까이 가벼워져요. 공기 가벼워지지만 물 속에서의 어떤 그 부피를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한 3톤의 무게는 버티고 있는 게 이 부피에. 그리고 부피라고 그래봐야 면적 받을 게 이 원통밖에 없어요. 밑에 구조물은 거의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많은 지금 질문이 이게 유속에 그렇게 약합니까 하는 건데 아니죠. 물론 저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제 구조 당국 쪽에서 계속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속이 약하다고. 그런데 2톤짜리가 3톤짜리를 아래서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유속이 강하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이 그래도 유속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생명줄이죠. 네. 생명줄 라인을 옆에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고정을 한다면서요? 그죠. 네, 그러면 요렇게 이 그 생명줄이 있으면 자. 네네. 그냥 있어. 네.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야, 이렇게. 밑에다가. 네, 줄을 밑에다 어느 구조물에다 이 와이어를 해놓고 네. 저걸 이렇게 걸어서 같이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내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예. 다니는 그러니까 거죠? 밀려봐야 이 정도지. 네. 사람이 뭐 어떤 그 패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돼갖고 사람이 견디질 못해요. 그 무슨 명예회장 뭐 쪽 이런 사람이 이거 와서 봤어, 그 사람이? 그 대한민국 해경에서는 그 소명 자료를 냈는데 이게 2인승 1회입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자리가 4개 있던데. 대한민국 해경은 다 돼지 새끼만 있어? 여기 2명만 타게? 저 100kg 되는 사람 몸무게 큰 대형 이 다이빙 하는 사람이 큰 사람들이 많아요. 대비해서 3사람이 편하게 물 밖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의자가 4개 있는데요. 3개. 하나, 둘, 3개. 3개군요. 120도. 예, 예. 다리 벌리고 편하게 앉아. 자, 그리고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은 한 4명까지 이렇게 이만큼 잠기지만 서서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서 있으면 돼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만든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만들어갖고 이거 여기 쓰려고 내가 와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2000년대, 저 2000년. 그래서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갈게요. 네. 지금 실전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다라는 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놈이, 지적도 있어요. 어떤 놈이 그러냐고. 예? 지금 오래된 사실 고물이죠, 고물. 여러 번 사용하신 3번. 3번. 예, 그것도 84m, 89m, 100m 똑같은 남해안에서 감압을 하다 보면, 감압을 하다 보면 조류가 세져요. 그러면 만약에 줄에 매달려서 감압을 하면 결국은 잠수병에 걸리든지 쓸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거든. 그럼 무게 중심이 있는 곳에서 감압을 해야겠군요. 아니. 안정적으로. 이거는 그냥 매달려서 했어요. 그냥. 그런데도 하자 없이 했어. 3번이나 썼던 거야. 네, 마지막으로 4번째로 가장 보수 언론들에 의해서 많이 공격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큰 게 어떻게 선실 내부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아니, 이게 멍청한 놈들이지. 멍청한 놈들이지. 이게 선실 내부로 들어가서 수색하기 위한 장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언제 선실 내부로 들어간다고 그랬냐고. 그 말한 사람 참 멍청하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입구까지만. 선실 입구까지. 입구까지만. 그 출입구가 선실이 됐든 복도가 됐든 출입구까지만 수직으로 이동을 할 때 가장 그 수직 거리에서 문제되는 게 유속이에요. 유속이 많음으로써 그 수온이 차니까 다이버들이 더 많이 이제 체온 손실이 오는 거야. 그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 들어가서 그 선실로 가는 거지. 이거 갖고 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자, 지금까지 보수 언론들에 의해서 공격되고 있는 4가지 주요 공격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공격을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두려운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이 작업 방법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를 원치 않는
주최 측에서 그렇게 하는데 방송이나 뭐 일부 저기에서는 그걸 자꾸 집어넣으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해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뭔가 자꾸 없는 얘기를 만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해서 나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아마도 천안함 사태의 경우에서도 진실에 부합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감추려고 하는 사실이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 쪽에 보여주면 안 되는, 접근시키면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글쎄 뭐 거기 뭐 내가 봐서는 안 될 거 그게 아니고 이 작업 결과의 차이. 우리가 들어가서 40분이고 1시간이고 들어가서 그 미로를 찾아가서 그걸 중계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CCTV로. CCTV로 뭐 그런 저런 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무슨 작업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전혀 공개하거나 투명하게 한 적이 없죠. 예, 그러면은 이 주최 측이라는 건 결국 정부하고도 연결이 되고 나는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양청에서 이거는 주관한다, 이 구조 작업은. 그렇게 허락을 한 사람이 그 바로 위에 어떤 그 조직인지 아니면 이 어떤 청와대까지 탑이 되는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큰 벌을 받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4가지 보수 언론에 의해서 공격되고 있는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저는 감히 현장에서 시종일관 취재한 기자로서 이것은 오보가 아니다. 오보라면 의도적인 오보다. 다시 말하면 조작이다. 그렇다면 그 조작의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법에 질린 국민들이 혹시 알지 모르는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한 정권적 차원의 반영이 아닌가 확신하면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국가고 국민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벌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이 인생을 부정당한 건 아니냐, 저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자, 지금 현재 11시 기준으로 저희가 적어왔습니다. 네. 가장 최근 실종자 사망자 상황인데요. 탑승자가 476명. 요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외국인이 좀 추가로 나와서. 네. 구조자가 174명. 이거는 엄밀하게 보면 구조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탈출한 사람들이잖아요. 탈출자죠. 셀프 구조자들. 탈출자가 174명이고, 이게 성적표입니다. 이번 성적표에 실종 181명, 사망 121명. 한 사람도 아직 못 살리고 있는 거죠. 밤 11시 기준 가장 최근 거 알려드렸고요. 사망자의 카운트가 원래 구조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네. 자, 다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북몰이가 한창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유사시 틈만 나면 중북으로 몰고 싶어서 난리가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만원 씨 또 그런 글을 올려서 말썽인데요. 어떤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간추려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오후 4시 17분에 본인의 공식 사이트죠.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이다. 그런 거 알려줄 필요 없지. 가볼 이유도 없으니까. 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네. 네, 그랬더니. 제목이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 하면서 주요 그 헤드라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것만 읽어드리면 제2의 5.18 반란에 지금부터 빨리 손을 써야 한다. 이 종북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다. 네. 그러니까 손을 써라. 뭐 계엄령 같은 거 내려야겠네. 그러려면. 네. 안 되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도박이고, 이거 시체 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살은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자, 그만 뭐 아무리 우리가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네.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저희가 못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따위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또 이런 유사한 행태가
아, 지만원 씨 벌금 받았었잖아요, 또 얼마 전에. 그죠? 네, 최근에. 문재인, 우리 옛날 후보죠? 네, 대선 후보. 관련해서. 사람이 네. 먼저다. 이런 문구가 네. 북한의 주체 사상과 상통한다라는 비방선전문이에요. 벌금 확정 판결 받았을 텐데, 얼마였죠, 그때? 100만 원. 100만 원, 그렇죠. 예. 자, 아직 정신 못 차리셨네, 저분. 자, 그런가 하면 또 새누리당 의원이 또 그런 유사한 또 행태를 보였어요. 피해자 종북몰이를 하다가 네. 또 된통 걸려서 뭐 사고하고 난리가 났는데, 네. 새누리 권은희 의원을 수사해달라 이렇게 진정을 낸 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렵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이분이 왜 진정서를 내서 사법 처리를 의뢰하셨냐 했더니, 아,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밀양에서 송전탑. 그 송전탑 시위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원폭 피해를 받지 않는 청경 국가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사회적인 의미에서 하신 분이에요. 네. 밀양 사태에 지역민 돕기 위해서 참여하셨는데, 대구분인데, 이번에 우리 피해자 가족 중에서 항의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요분 사진을 요분 얼굴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봐라, 밀양 때도 종북 좌파하더니 여기서도 종북 좌파 빨갱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네. 선동하는 글을 RT를 했다는 거죠. 네. 네. RT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밀양 가셨던 우리 빨갱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네. 선동하는 글을 RT 네, 거기 창원에서 송전탑 거기 충동 밀양 관련해갖고 반대 기자회견을 할 때 저희 가족이 참여를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참여한 사진이 거기 그때 연합뉴스에 찍혀왔어요. 네. 그래갖고 그 기사가 보도된 나중에 그 사진을 갖다 썼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예. 그래서 그 사진을 좌측에 배치하고 지금 진도 나중에는 자기들도 학부모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보니까 지금 거의 딴 기사로 이렇게 올라온 거 확인하기로는 뭐 학부모인 걸로 나타나시던데 네. 그 두 사람이 동일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밀양도 다니고 그 진도도 다녀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전문 선동꾼이다. 개인의 좀 이렇게 명예가 훼손되는 것도 그러하지만은 그 진도에 있는 안산의 그 단원고 학부모이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 부분의 슬픔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렇게 악의적인, 이거 자신들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사실 한 게 하나 거치지 않고, 공당에,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송구하면서, 허위사실을 대통령조차 허위사실에 대해서 엄벌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그냥 이렇게 유통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노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밀양 문제를 위해서 네.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을 또 종북이라고 하면서 지금 선동꾼이라고 하는 그러고 있죠. 그 내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사실 확인도 안 거친 거예요. 그분이 학부모인지도, 저가 동일인이 아닌 것을 확인 안 거친 것처럼, 실제 학부모님도 학부모인데, 그냥 이렇게 전문 선동을 해서 이렇게 사회를 전복시키는 세력, 이 정도까지 학대 비약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로. 지금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권은희 의원이 네.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허위 사실 유포 관련해서. 네, 본인도 저한테 오늘 제가 확인한 페이스북 메시지에 보면 자기가 그냥 확인하지 못해서 심리학께서 죄송하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협조하셔갖고 그와 관련된 것들에서 이렇게 처벌 받을 거면 받으셔야 되고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종북몰이 12.19 부정선거로 단단히 재미를 봤죠. 종북몰이를 댓글로 하는 과정에서 군, 그 다음에 정보, 네. 국가정보원, 그리고 또 경찰이 개입을 했고, 자, 이런 심각한 국가 전복 사태를 통해서 종북몰이 집권을 하더니, 틈만 나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국민들이 분노의 화살을 그렇죠. 자신들에게 돌릴 때 마다 이제 이런 역공을 펼치는데 여러분들 절대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바로 국가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저희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하튼 요 사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좀 빠른 속도로 오늘 이 밖에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빠른 속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프랑스 언론에서 우리 사망자, 특히 학생으로 보이는 사망자의 시신의 모습을 노출했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깨끗한 모습이었어요. 그죠?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네. 그대로 나갔는데요. 붓기도 거의 없고. 네. 네, 그래서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빨리 구조를 했으면 살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제 부검을 의뢰한 그런 케이스를 다뤘는 것 같은데 네. 좀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할 때 특히 이 손가락 골절자들이 많답니다. 사망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그 어둠과 실 같은 어둠과 물 속에서 살아보려고 밖으로 나오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손가락 골절들 많고 손톱 빠진 우리 학생들이 참 그렇게 많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이 원혼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뭐 자료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사망자 476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에 없는 외국인 시신이 또 나왔답니다. 지금 총 몇 명이 지금 타고 있었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는 네, 거예요. 탑승자의 정확한 집계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태까지 5번 바뀌었거든. 477명 아니다. 459명이다. 462명이다. 475명이다. 476명이다. 이제 또 늘어난 거지요, 여러분. 아, 너무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역 언론의 보도인데요. 서울에도 아마 보도가 됐겠죠. 이 정도 규모면. 여기에 쭉 그 앰뷸런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여기에 무거운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여기까지 오느라고 1kg를 그 들고 왔습니다. 메고. 네. 1kg 그냥 걸으면 되죠. 저희 무거운 장비 들고도 들어왔는데 근데 여기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걷기 싫어서 보건복지부 직원분들께서 여기 환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만든 앰뷸런스를 출퇴근용 자가용으로 사용하셨답니다. 예. 그런 보도가 지역에 났는데 뭐 서울에도 났겠죠. 네. 이 정도면. 자, 외신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 오청석 아나운서. 네, 외신 한 가지 전해드리면 저는 영국 가디언지 음.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네. 지난 21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천장을 책임 전가식 발표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가디언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요? 일단 헤드라인 먼저 말씀드리면 버딜 is not murder, 살인자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서양 국가에서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국가적 비극에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고도 신용과 지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는 결코 없을 것이다. 이거 정말 좋은 얘기다. 네. 근데 글씨는 생긴 거에 비해서 좀 악필이네요. 네, 천재는 막필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서양 국가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국가적 비극. 이거는 국가적 비극 인재지요. 네.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양 국가에서 의심할 바가 없는 이런 국가적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해서 아이들을 죽이고 신용과 지위를 온전히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는 결코 없을 것이다. 바로 거짓된 언론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중파나 케이블에는 안 나오는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팩트TV와 고발뉴스의 합동 생중계 뉴스 보고 계신데요. 오늘 마지막 준비한 뉴스입니다. 여기 진도에 실내체육관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상 급식도 해주고 계시고 그런가 하면 뭐 이렇게 환자들도 봐주고 계신데 네.
자원봉사자가 겉에서 보면 많은데 실제로 자질구레하고 이렇게 작은 일, 좀 지저분한 일 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안 계시대요.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도 없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체육관이 무방비 상태고 술 취한 전혀 관련 없는 취객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안 그래도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하는 학생을 저희가 만나고 왔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 평북항 쪽에 있는 상황이 매우 안 좋거든요. 그래서 또 인원 통제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막 선동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나와서 진도군이나 다른 데서도 나와서 인원 통제도 하고 좀 더 이제 학부모분들께 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웠죠. 저희가 전문 인력도 아니고 개개인이 모여서 봉사를 하겠다고 모여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마음은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지금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줘도 너무나도 사태가 크고 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지금 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원이 거의 다 빠지세요.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빠져서 저희가 일단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밤 같은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계도 없는 사람들 와서 이제 음주를 하시고 또 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통제가 되고 있지 않고요. 통제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침에는 사람이 넘고 저녁에는 너무 사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도 조금 이제 고쳐져야 되지 않나.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단체에서 나오는 거는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야간까지 끝까지 진짜 봉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100분도 안 되세요. 그만큼 적은 인력이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보여주기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전문적인 인력이 아닌 지금 개인 봉사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단체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개인으로 진짜 참된 마음으로 허드렛 일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저 허드렛 일이 봉사인데 어떡하죠? 저희라도 가서 도와야 할까요? 저희도 사실 저희 일이 대부분 허드렛 일이고 부족해서 어떡하죠?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언론에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기업이나 단체, 종교단체 같은 데서 오는 분들은 외곽에 쭉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부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빨래 해드리고, 이렇게 치워드리고, 이런 치닫거리, 허드렛 일을 해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봉사자는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특히 그 심야 시간대가 취약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답답한 마음으로 가슴앓이만 하지 마시고, 한번 진도에 내려오셔서 함께 나누시고 조그마한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처받은 마음도 위안과 치유를 좀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보시면서 참 봉사하는 분들은 참 많다 생각했는데 그런 빈틈이 있었군요. 네.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죠.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오랜 시간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요. 또 저희가 일찍 끝내드려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피곤하신 하루였을 텐데 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 34분 늦은 시간입니다.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우리 오 아나운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보시죠. 저는 일단 이종인 대표의 행동, 그리고 발언이 너무나도 인상이 깊고요. 1억 5천만 원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자신 남은 인생을 꽃다운 미래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고 사실 이 학생들이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는데 누워서 계속 대답이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 돌아와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누워있는 게 아니라 품에 안기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참 현실이 절망적이군요. 그래도 바다 밑보다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숨쉬고 우리 이 땅에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봅시다. 허드렛 일도 해보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언론의 돌팔매 마음으로부터 한번 마음의 돌팔매도 한번 던져보시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힘쓰는 우리 언론들 많이 있습니다. 옆에 우리 국민 TV 기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열심히 일하는 팩트TV 오아나운서도 있고, 저희 고발뉴스 식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미에 맞게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고발뉴스 MBC에 20년 있으면서 항상 저는 고발뉴스만 했어요. 고발기사만 다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공격적이지도 않지요. 제가 얼굴은 좀 크지만 잘 울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겁이 많은 개가 원래 밤에 짖는다고 그랬습니다. 전 겁이 많거든요. 특히 물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물고문 당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숨이 가빠오고 그래서 남영동 영화 볼 때도 물고문 하면 나는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바로 다 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근데 지금 저 아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 청와대부터 그 남해 앰뷸런스 자가용으로 타고 다녔던 보건복지부 공무원, 그 다음 라면 드신 교육부 장관, 또 그 라면에 계란도 안 타먹었는데 왜들 난리냐? 라고 했던 우리 민경욱 대변인, 그리고 이 앞에서 사진 며칠 전에 우리 찍다 우리한테 걸렸던 그 안행부 국장, 그리고 그거를 또 야단도 안 치고 도망가다 걸렸던 이주영 해수부 장관, 이런 분들 혹시 10분 정도 물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쉴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자기들은 10분도 숨 못 참으면서 지금 일주일째 숨 못 쉬고 있는 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7일째 저 속에 아이들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 국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국가가 무엇인가? 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주 앞바다에는 국가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계신 곳마다 어떻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정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